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20년 넘은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깊게 내려앉는 시간.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어김없이 같은 광경이 펼쳐진다. 106동 5층에 사는 팔순의 노인, 한옥순 할머니가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만 운행된다. 옥상까지는 계단으로 3층을 더 올라가야 한다. 무릎이 좋지 않은 할머니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난간을 꼭 붙잡고 올라가는 뒷모습은 누가 봐도 힘겨워 보인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폭염에도 한겨울 강추위에도 이 계단을 오른다. 할머니, 또 옥상 가세요? 오늘도 계단에서 마주친 젊은 주민이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응, 잠깐 다녀올게. 더 이상의 대답은 없었다. 할머니는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젊은 주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벌써 몇 달째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광경이었지만 할머니가 옥상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06동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는 한옥순 할머니가 작은 화제거리였다. 특히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다. 저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외로우신가 봐. 옥상에서 경치라도 보시나? 근데 매일 같은 시간에 혹시 건강 문제 있으신 거 아닐까? 우울증이나. 추측들은 다양했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는 주민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벼운 인사만 나눌 뿐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에 언제 들어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무슨 일로 매일 옥상에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계단 끝, 옥상으로 향하는 철문이 보였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오늘따라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다.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는 한 계속해야 할 일이었다. 철문을 밀고 옥상에 올라선 순간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이 할머니를 맞이했다. 옥상 한쪽 구석, 물탱크 옆 공간. 할머니는 늘 그 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보온병과 도시락 통이었다. 보온병 뚜껑에 따뜻한 차를 따르고 도시락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과 반찬들. 할머니는 그것을 의자 옆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오늘도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미안함이, 사랑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30분, 때로는 1시간. 그렇게 옥상에서 시간을 보낸 후 할머니는 다시 보온병과 도시락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한편 106동 관리사무소에서는 옥상 출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 철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요즘 아파트 옥상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분들이 위험해요. 그런데 106동에 매일 옥상 가시는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하고요? 그분도 위험하니까 막는 거지. 80이 넘으신 분이 매일 계단 오르내리시는 것도 위험하고. 관리소장은 고민에 빠졌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간 옥상을 이용해온 주민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었다. 더구나 할머니가 옥상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제안하기는 어려웠다. 그 무렵 106동 7층에 사는 젊은 부부 최민중과 이서연도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할머니를 마주치던 이서연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다. 여보,
5층 할머니 아시죠? 매일 옥상 가시는 분. 아, 알죠. 왜요? 제가 봤는데 할머니가 뭔가 들고 가시더라고요. 보온병이랑 도시락 같은 거요. 혼자 드시려고 가져가시나 보죠. 그런데 이상한 게 들고 올라가신 건 그대로 들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먹지도 않으시는데 왜 가져가실까요? 민주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내의 말이 맞다면 분명 뭔가 이상했다. 음식을 가져갔다가 먹지 않고 다시 내려온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옥상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혹시 누구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서연의 말에 민준이 반문했다. 옥상에서요? 누구를? 글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부부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곧 백육동 주민들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또다시 저녁 6시. 할머니는 오늘도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평소보다 걸음이 더딘 것 같았다. 5층과 6층 사이 계단 참에서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다. 가쁜 숨을 고르며 난간에 기댔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4층에 사는 중년 여성 박현주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손짓을 했다. 할머니, 매일 옥상 가시는데 무거운 거 들고 가시니까 힘드시죠?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할머니는 가방을 꼭 껴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고맙지만. 현주는 더 묻지 못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단호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 깊은 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현주는 할머니가 계단을 다시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날 저녁, 옥상에 도착한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보온병을 열려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뚜껑이 열리며 차가 조금 쏟아졌다. 아이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보온병을 주었다. 그리고 흐른 눈물을 닦았다. 30년. 참 긴 세월이었다. 처음에는 젊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몸은 늙고 힘은 빠졌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조금만 더 힘내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석양은 점점 깊어지고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갔다. 할머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한옥순 할머니의 옥상 행보가 본격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건 관리사무소의 공지 때문이었다.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게시판에 붙은 것이다. 그 공지를 본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5층 할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저런 공지를 붙였대? 그러게요. 매일 가시는데 갑자기 못 가시게 하면 어떡해요?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 주변에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백육동은 오래된 아파트답게 노년층 주민이 많았고 그들은 같은 노인인 할머니의 상황에 공감했다.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겠지. 뭔가 매일 하는 루틴 같은 게 있어야 하루하루 버티는데. 맞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뭐 하러 매일 가시는 걸까요? 궁금증은 동정심과 함께 커져갔다. 그리고 그 궁금증의 중심에는 7층에 이서연이 있었다. 육아휴직 중이던 서연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할머니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볼까요? 서연의 제안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막상 나서기는 어려웠다. 할머니가 워낙 말수가 적고 사적인 이야기를 꺼리는 분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 집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다.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7층에 사는 이서연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경계하는 듯했다. 서연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사실은요, 관리사무소에서 옥상 출입을 제한한다고 해서요. 할머니께서 매일 옥상에 가시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러 왔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괜찮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할머니, 매일 가시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서연의 질문에 할머니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서연은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중요한 일. 맞아요. 하지만 남들이 알 필요는 없는 일이에요. 그냥 내 일이에요.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서연은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할머니의 눈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분명 뭔가 사연이 있었다. 그것도 아주 깊고 슬픈 사연이.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 민준에게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전했다. 민준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할머니가 우셨다고? 응. 눈물을 참으시는 게 느껴졌어. 뭔가 아주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 옥상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게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30년 넘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부부는 밤늦도록 할머니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할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옥상 출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를 설득해야 한다고. 다음 날, 민준과 서연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관리소장 김태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 할머니만이라도 출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특별 허가 같은 걸로요. 서연의 제안에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주민들도 똑같이 요구할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사정이 뭔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준과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사정을 그들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할머니 걱정되지만 규정은 규정이에요.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다. 민준과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소를 나왔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들을 불렀다. 잠깐만요. 4층에 사는 박현주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다. 저도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현주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다. 6층의 퇴직 교사 정인호가 나섰다. 우리가 연명으로 탄원서를 내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의 옥상 출입만큼은 허가해 달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주민들은 즉석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탄원서를 작성해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할머니가 옥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왜 그토록 매일 가야만 하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주의 질문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인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럼 한번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몰래요? 아니, 몰래까지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거죠. 할머니가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건 아닌지 확인만 하고. 주민들은 잠시 망설였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할머니를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일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럼 내일 저녁 6시에 만나요. 할머니가 올라가시면 우리도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계획이 정해졌다. 이서연, 박현주, 정인우,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집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년도 더 된 사진.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았다. 당신, 내일도 갈게. 언제나처럼.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저녁 6시, 변함없이 그곳으로 가야 했다. 한편 서연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생각했다. 과연 옥상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할머니의 비밀은 무엇일까? 서연은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다. 하루 종일 백육동 주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저녁 6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높아졌다. 5시 50분, 약속한 주민들이 하나둘 1층 로비에 모이기 시작했다. 다들 오셨네요. 인호가 주민들을 확인하며 말했다. 총 5명이었다. 서연, 현주, 인호, 그리고 2층의 젊은 직장인 남매 강민수와 강지은이었다. 할머니 나오시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5시 58분,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다. 잠시 후 할머니가 나왔다. 여느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가방을 들고 천천히 계단으로 향했다. 주민들은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주민들도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오늘따라 더 외로워 보였다. 주민들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할머니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7층, 8층, 9층. 할머니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할머니 괜찮으실까? 현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의 모습은 보기에도 힘들어 보였다. 무릎을 짚으며 한 계단씩 오르는 모습에서 고통이 느껴졌다. 드디어 할머니가 옥상 철문에 도착했다. 잠시 숨을 고른 할머니는 문을 밀고 옥상으로 나갔다.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철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다. 옥상에는 저녁 노을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물탱크 옆 익숙한 자리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보온병과 도시락을 꺼냈다. 저거, 음식이네요. 민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주민들은 숨죽이며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봤다. 할머니는 보온병 뚜껑에 차를 따랐다. 그리고 도시락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밥과 반찬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의자 옆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차려놓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옆 공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만들어 왔어. 김치도 새로 담근 거야. 주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할머니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곳에는 할머니 혼자뿐이었다. 오늘 날씨 참 좋지? 당신이 좋아하던 노을이야. 빨갛게 물든 하늘, 기억나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현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파트가 많이 변했어. 옆 단지는 재건축한다고 난리야. 우리 때는 이 동네가 전부 논밭이었는데. 세월 참 빠르지? 할머니는 계속 혼잣말을 이어갔다. 아니, 혼잣말이 아니었다. 할머니에게는 분명 대화 상대가 있었다. 비록 주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무릎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 수술하라는데. 나는 안 할 거야.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당신한테 올 수만 있으면 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매일 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옥상 문 잠근다고 하더라. 안전 때문이래. 괜찮아. 나는 당신한테 갈 방법을 찾을 거야. 뭐가 됐든 포기 안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할머니는 30분 넘게 그렇게 앉아 있었다.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석양은 점점 짙어지고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그럼 나 이제 가볼게. 내일 또 올게. 언제나처럼.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바닥에 놓였던 보온병과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음식은 그대로였다.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철문 쪽으로 걸어왔다. 어머, 주민들은 황급히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숨어야 했다. 8층 계단참까지 뛰어 내려간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할머니가 완전히 지나간 후에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이게 대체. 인호가 중얼거렸다. 모두의 마음은 복잡했다. 할머니는 혼자였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에게는 분명 누군가가 있었다. 30년간 매일 만나온 누군가가. 돌아가실 분을 위한 제사 같은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제사치고는 형식이 너무 일상적이었다. 매일 저녁 6시, 그것도 30년 넘게. 우리 옥상에 한번 가봐요. 서연의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완전히 내려간 것을 확인한 후 주민들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주민들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로 갔다. 물탱크 옆, 그 낡은 의자.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의자 옆 벽면에 작은 흔적이 있었다. 이것 봐요. 현주가 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세월의 발에서 겨우 읽을 수 있는 글씨. 손전등을 비추고 자세히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1994년 6월 12일. 영원히 이곳에서. 1994년이면 30년 전이네요. 지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민들은 벽면을 더 살펴봤다. 그러다 물탱크 뒤편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 작은 공간에 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시들어버린 국화였다. 언제 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까지도 누군가 꽃을 가져다 놓았던 것 같았다. 추모의 공간이네요. 인호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 침묵했다. 할머니는 여기서 누군가를 추모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너무 함부로 했나요? 서연이 미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의 슬픔을 엿본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에 대한 연민과 존경심도 생겼다. 아니에요. 우리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현주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렇다.
그들은 할머니를 돕고 싶었다. 이제 할머니의 사연을 조금은 알게 되었으니 더 확실하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관리사무소에 말씀드려야겠어요. 할머니에게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 있었다. 1994년 6월 12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할머니가 이토록 오랜 시간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주민들은 옥상을 내려왔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1994년 6월 12일. 그 날짜와 관련된 뉴스나 사건을 찾아봤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 할머니 개인의 사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주민들은 다시 모였다. 관리사무소에 가기 전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할머니께 직접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서연의 제안에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머니가 말씀해 주실까요?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는 걸 알려드리면 혹시 마음을 여실지도 몰라요. 주민들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먼저 관리사무소를 설득하고 그 후에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1994년 6월 12일 일요일. 그날도 하늘은 맑았다. 당시 50살이던 한옥수는 남편 박종호와 함께 이 아파트 5층에 살고 있었다. 결혼 25년 차. 슬아의 자식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종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다. 옥수는 집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의 보탬이 되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다. 그날 아침, 종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일요일이었지만 급한 현장 일이 있어 나가야 했다. 옥수는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렸다. 오늘 저녁에는 꼭 일찍 들어와요. 제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 놓을게요. 옥순의 말에 종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알았어요. 저녁 6시까지는 꼭 들어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종호는 옥순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현장으로 향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오후 3시쯤이었다. 옥수는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고 있었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을 생각하며 흥얼거렸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급하게 두드려졌다. 한옥순 씨 계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옥순이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박종우 씨 부인이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좀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쁜 예감이 스쳤다. 경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다. 응급실 앞. 옥순은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의사가 천을 걷어냈다. 그 순간 옥순의 세상이 무너졌다. 거기 누워있는 사람은 남편 종호였다. 차가운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안 돼, 안 돼요. 옥수는 남편의 몸에 매달려 울부짖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고층 건물에서 작업 중 추락했다고 했다. 즉사였다고 했다.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옥순에게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25년을 함께한 남편. 아침에 웃으며 나간 남편. 저녁에 돌아오겠다던 남편. 그가 이렇게 차갑게 식어 돌아왔다. 장례식은 소박했다. 친척도 많지 않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종호는 과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성실함을 칭찬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옥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눈물도 다 마른 것 같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걱정했다. 옥순이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까봐 3일장을 치르고 화장을 했다. 유골함을 들고 돌아온 옥순은 아파트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자 아침에 만들다 만 갈비찜이 그대로 있었다. 옥순은 그것을 보며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였다. 남편은 이제 없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날 저녁 6시, 종호가 돌아오겠다던 시간. 옥순은 유골함을 안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왜 옥상이었을까? 옥순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계단을 올랐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종호가 좋아하던 노을이었다. 두 사람은 가끔 옥상에 올라와 노을을 함께 보곤 했다.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여보. 옥수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비로소 울었다. 장례식 내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통곡이 옥상 전체를 울렸다. 왜 나를 두고 갔어요? 왜? 옥수는 한참을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어느새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제야 옥수는 일어섰다. 그런데 일어서면서 무언가 결심한 듯 물탱크 옆을 바라봤다. 저기 종호와 함께 노을을 보던 자리. 옥수는 그곳으로 걸어가 유골함을 내려놓았다. 당신 여기 있어요. 이곳에서 매일 노을을 봐요. 내가 매일 올게요.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요. 옥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그리고 벽면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새겼다. 1994년 6월 12일. 영원히 이곳에서.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다음 날부터 옥순의 일과가 시작되었다. 매일 저녁 6시. 종호가 돌아오겠다던 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 보온병에 차를 담고 도시락에 음식을 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것. 처음에는 유골함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며칠 후 옥수는 유골함을 집으로 가져왔다. 법적으로 옥상에 유골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옥순에게 그곳은 여전히 남편이 있는 곳이었다. 오늘도 왔어요. 옥수는 매일 같은 말로 시작했다.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들려주었다. 반찬 가게 이야기, 이웃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종호가 살아있을 때처럼.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5년, 10년. 세월은 흘렀지만 옥순의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옥순을 걱정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옥순은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을 사랑할 뿐이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 저녁 6시, 옥상에서 만나는 시간은 옥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20년이 지났다. 옥순의 몸은 늙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종호와의 약속이었다. 매일 만나기로 한 약속. 당신, 내가 이제 많이 늙었죠? 주름도 많이 생기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그때 그대로예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레요. 옥수는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슬픔도, 그리움도, 사랑도 모두 담겨 있었다. 25년이 지났다. 아파트 단지는 많이 변했다. 옆동은 재건축 논의가 한창이었다.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오고 오래된 주민들은 떠났다. 하지만 옥수는 그대로였다. 5층 집에서 매일 저녁 6시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삶. 30년이 지났다. 2024년 6월 12일. 종호가 떠난 지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 옥수는 특별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종호가 좋아하던 갈비찜도 만들었다. 30년 전 그날 만들려던 바로 그 음식. 당신, 30년이 지났어요.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옥수는 도시락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 30년 전 그 맛 그대로. 옥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당신 기다렸죠? 30년 동안 매일 기다렸죠.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날 그날을 기다려요. 석양은 오늘도 붉게 타올랐다. 하늘은 온통 주황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30년 전 그날처럼 옥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 있음을 느꼈다. 옥순의 30년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민들은 단지 할머니가 매일 옥상에 간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 이유도 사연도 모른 채.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를 뒤따라 옥상에 갔던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소장 김태수는 주민들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다. 무슨 일이세요? 정인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5층 한옥순 할머니 건으로 왔습니다. 옥상 출입 제한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건은 이미 말씀드렸잖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할머니께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박현주가 끼어들었다. 태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특별한 사연이요? 옥상이 할머니에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추모의 장소입니다. 주민들은 어제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벽면의 글씨, 1994년 6월 12일이라는 날짜, 매일 가져가는 음식, 혼자 나누는 대화. 태수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30년 동안 네,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가신 것 같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제야 할머니의 절박함이 이해되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옥상 출입 제한권은 재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머니의 안전입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혹시라도 계단에서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주민들도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연이 제안했다. 우리가 교대로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요? 함께 계단을 오르고 내려오면 안전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할머니를 찾아뵐 차례였다. 그날 오후 주민 대표로 이서연, 박현주, 정인호 세 사람이 할머니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의 놀란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다. 그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 특유의 고독함이 배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주민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였다. 결국 인호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요? 저희가 어제 할머니를 따라 옥상에 갔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그러셨어요? 할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옥상 출입을 제한하려 한다는 걸 알고 할머니를 도와드리려면 사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보셨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할머니께서 누군가와 이야기하시는 걸 봤어요. 음식을 가져가셔서 차려놓으시고 벽면에 날짜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할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았다. 울고 계신 것 같았다. 할머니. 서연이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80년 세월이 새겨진 손이었다. 미안합니다. 남의 아픔을 함부로 들여다봐서.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오히려 고마워요.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걱정해 주셨네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0년 전 그날의 일을, 남편 박종호의 이야기를, 매일 옥상에 가는 이유를. 주민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남편이 사고로 떠난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저녁 6시에 돌아오겠다고 했죠. 하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깊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나는 생각했어요. 남편을 어디에 모셔야 할까? 납골당? 아니면 묘지? 하지만 어디도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옥상으로. 네, 우리 부부가 함께 노을을 보던 곳,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곳, 거기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 없이 사는 게. 하지만 매일 저녁 6시, 옥상에서 남편을 만나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이 거기 있다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가신 날이 없으세요? 인우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없어요. 아파서 누웠을 때도 갔어요. 태풍이 와도, 폭설이 와도 갔어요. 남편과의 약속이니까요. 주민들은 숙연해졌다. 30년이라는 시간, 1950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단을 오르내린 할머니. 그 사랑의 무게가 가슴을 눌렀다. 그런데 이제 옥상 문을 잠근다고 하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설득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옥상에 가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계단을 오르고 내려오면 안전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6시, 평소처럼 할머니는 옥상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이 함께였다. 계단을 오르면서 서연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들였다. 천천히 가세요. 할머니, 미안해요. 패 끼치네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옥상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았다. 서연은 적당한 거리에서 기다렸다. 할머니가 남편과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여보, 오늘은 좋은 사람이 함께 왔어요. 우리를 도와주려는 이웃들이에요. 당신도 고맙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의 사랑이, 그 변치 않는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30분 후, 할머니와 서연은 함께 계단을 내려왔다. 5층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서연을 돌아봤다. 오늘 저녁 먹고 가요. 제가 음식 좀 만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오히려, 아니에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어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서연은 할머니의 집에 들어갔다.
식탁에는 정성껏 차린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솜씨가 느껴지는 음식들이었다. 할머니, 반찬 가게 하셨다고 하셨죠? 응. 남편 떠나고 나서 10년 정도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지금은 안 하지만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그래요? 남편이 그랬어요. 내가 해주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할머니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서연도 따라 웃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30년간의 일상. 서연은 경청했다. 할머니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외롭죠. 당연히. 하지만 남편이 있어요. 매일 만나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 있어요. 가족은 안 계세요? 자식이 없어요. 친척들도 다 멀리 살고. 남편 가족들은 남편 떠나고 연락이 끊겼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서연의 가슴이 아렸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가족이에요. 우리 백육동 주민들이요. 고마워요. 정말.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민준도 감동했다. 우리가 할머니를 잘 모셔야겠어. 응. 할머니가 남은 시간 동안 외롭지 않게. 부부는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백육동 전체 주민들의 다짐이 되었다. 한옥순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백육동 분위기가 달라졌다. 주민들은 할머니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했고 가끔 만든 음식을 나눠드렸다. 할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7층의 이서연은 거의 매일 할머니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할머니와의 시간 자체가 소중해졌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고 할머니의 변치 않는 사랑에서 삶의 의미를 배웠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도시락 쌌어요. 어느 날 서연이 자신이 만든 도시락을 들고 왔다.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아이고, 내가 폐를 끼치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할머니 남편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둘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았고 서연이 준비한 도시락을 옆에 놓았다. 여보, 오늘은 서연이가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맛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자신, 셋이 함께 노을을 보는 것 같았다. 한편 관리사무소에서는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소장 김태수의 제안으로 옥상 가는 계단에 안전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께서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양쪽에 튼튼한 손잡이를 달겠습니다. 공사는 일주일 만에 완료되었다. 새로 설치된 손잡이는 높이도 적절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할머니가 사용하기 편했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어느 주민이 말했다. 다른 노인 주민들도 이제 옥상을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할머니 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모든 주민에게 도움이 된 것이다. 4층의 박현주는 할머니를 위해 다른 일을 준비했다. 할머니가 매일 옥상에 가져가는 음식을 좀 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보온 도시락을 선물한 것이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보온이 몇 시간씩 돼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아니에요. 할머니 남편분께서 따뜻한 음식 드실 수 있게요. 할머니는 선물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다.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다. 6층의 정인호는 옥상 할머니 자리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다. 할머니와 상의한 후
그 자리에 방수 처리된 작은 나무 평상을 설치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했다. 할머니, 이제 여기 앉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남편도 좋아할 거예요. 평상 옆에는 작은 선반도 만들어져 보온병과 도시락을 놓기 편했다. 또한 비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차양도 설치되었다. 이제 비가 와도 할머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2층의 젊은 남매 강민수와 강지은도 할머니를 도왔다. 민수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직장인이었는데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것을 만들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민수가 태블릿을 들고 왔다. 화면에는 1994년 6월의 달력이 떠 있었다. 이게 뭐예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일기장이에요. 할머니께서 매일 옥상에 가셨던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민수는 간단한 앱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매일 옥상에 간 날을 기록하고 그날의 이야기나 감정을 적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제가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나이 든 사람이 기계를 다루는 게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민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배워갔다. 오늘도 남편을 만났다. 날씨가 좋았다. 할머니의 첫 기록이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글이었다. 민수는 할머니가 기록을 남길 때마다 격려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이렇게 쌓이면 30년 이야기가 책이 될 거예요. 민수의 여동생 지은은 다른 방식으로 할머니를 도왔다. 꽃집에서 일하는 지은은 매주 금요일마다 신선한 꽃을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할머니, 이번 주는 국화예요. 남편분께 드려요. 고마워. 남편이 국화를 좋아했어. 할머니는 그 꽃을 옥상에 가져가 남편의 자리에 놓았다. 물탱크 뒤편 작은 공간은 이제 작은 추모 정원처럼 꾸며졌다. 지은이 가져다주는 꽃들이 그곳을 환하게 만들었다. 주민들의 관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3층에 사는 김영숙 할머니는 같은 노인으로서 옥순 할머니에게 깊이 공감했다. 옥순 씨, 우리 가끔 같이 장 보러 가요. 그럴까요? 두 할머니는 친구가 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함께 시장에 가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옥순 할머니는 30년 만에 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 옥순 씨는 참 대단해요. 나는 남편 잃고 2년 만에 재혼했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난 그냥 이게 편해요. 그래도 외롭지 않아요? 외롭죠. 하지만 남편이 있잖아요. 매일 만나니까. 영숙 할머니는 옥순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걸 이해했다. 어느 날 백육동 주민들은 작은 모임을 가졌다. 주제는 옥순 할머니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었다.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모인 주민들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할머니께서 건강하실 때는 우리가 계속 도와드려야 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할머니께서 더 이상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되시면? 무거운 질문이었다. 모두 침묵했다. 그때 관리소장 김태수가 말했다. 그때는 우리가 대신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 대신 옥상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드리고. 좋은 생각이에요. 주민들은 동의했다. 할머니가 언젠가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사랑만큼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건 어떨까요? 서연의 제안이었다.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요. 후세에 전할 수 있게. 좋아요. 그렇게 하죠. 주민들은 하나씩 역할을 나눴다. 인터뷰, 사진 촬영, 글쓰기. 모두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원히 남기고 싶었다. 며칠 후 서연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할머니,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을 바꿨다. 그래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남편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물론이에요. 할머니. 그날부터 할머니의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조금씩 시간을 내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젊은 시절의 사랑, 결혼 생활, 남편의 죽음, 그리고 30년간의 일상. 처음 남편을 만난 게 22살 때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죠.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60년 전 기억이었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내가 힘들 때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곤 했어요. 주민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녹음했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인터뷰는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할머니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기들, 남편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함. 우리는 특별한 부부가 아니었어요. 평범하게 살았죠. 하지만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다. 일상의 소중함, 사랑의 진정한 의미. 계절은 변했다. 할머니가 주민들과 가까워진 지 반년이 지났다.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왔다. 옥상의 하늘은 더욱 맑고 높았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다. 남편도 가을을 좋아했어요. 선선한 바람, 높은 하늘, 그리고 노을. 할머니는 서연에게 말했다. 둘은 함께 옥상에 올라가는 중이었다. 요즘은 서연뿐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교대로 할머니와 동행했다. 할머니,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명절에도 오실 거예요? 당연하죠. 명절이라고 남편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약속이었다. 명절도 예외는 아니었다. 추석 당일, 많은 주민들이 고향이나 가족에게 갔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백육동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할머니를 초대해요. 우리끼리 추석 모임을 해요. 서연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저녁 6시 전, 주민들은 서연의 집에 모였다. 음식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차렸다. 그리고 할머니를 초대했다. 이게 무슨... 할머니는 놀라워했다. 주민 10여 명이 모여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우리 함께 추석 보내요. 가족이잖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따뜻한 명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옥상에 가야 해요. 저희도 같이 가요. 할머니 남편분께도 인사드리고요. 주민들은 음식을 준비해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옥상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머니의 자리 주변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눴다. 남편,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이웃들이 함께 왔어요. 할머니의 소개의 주민들은 저마다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7층에 사는 이서연입니다. 할머니를 통해 사랑이 뭔지 배우고 있어요. 4층 박현주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따뜻해졌어요. 한 명씩 자기소개와 함께 할머니 남편에게 인사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눈물을 닦았다. 여보,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저녁, 옥상은 작은 잔치가 열렸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다. 석양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무릎은 더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할머니는 거부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걱정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의 모습이 날로 힘들어 보였다. 어느 날 관리소장 김태수가 제안했다.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연장하면 어떨까요? 그게 가능해요?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조금씩 부담하면 주민들은 즉시 동의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비용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니 문제가 있었다. 공사 기간이 최소 6개월입니다. 그동안 엘리베이터 사용이 제한되고요. 주민들은 고민에 빠졌다. 6개월은 긴 시간이었다. 특히 노인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이었다. 그때 할머니가 나섰다. 안 해도 돼요. 나 때문에 모두가 불편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 괜찮아요. 내가 계단 오르는 거 좋아해요. 남편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공사 계획은 무산되었다. 대신 주민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다. 할머니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더 많이 쉴 수 있도록 각 층 계단참에 편한 의자를 놓은 것이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옥상으로 향했다. 하지만 계단이 미끄러웠다. 7층과 8층 사이에서 할머니는 발을 헛디뎠다. 어머, 다행히 함께 있던 서연이 재빨리 할머니를 붙잡았다. 큰 사고는 면했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할머니, 오늘은 그냥 집에 계세요. 너무 위험해요. 아니야. 가야 해. 남편이 기다려. 할머니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서연과 현주 두 사람이 양옆에서 할머니를 꼭 붙잡고 계단을 올랐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옥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눈 덮인 옥상은 하얗게 빛났다. 할머니는 평소 자리로 가서 눈을 치웠다. 여보, 첫눈이야. 우리 결혼한 날도 눈이 왔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서연과 현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를 지켜봤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현주가 속삭였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눈보라 속에서도 남편을 만나러 오는 할머니. 그 사랑이 경이로웠다. 그날 이후 주민들은 더욱 신경 썼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은 특히 조심했다. 계단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할머니가 오기 전에 눈을 치웠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106동 주민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옥상 할머니의 자리에 작은 온실 같은 구조물을 만든 것이다.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된 반원형 덮개로 바람과 눈을 막아주면서도 하늘은 볼 수 있게 설계되었다. 할머니,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선물을 본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주민들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답이에요. 겨울 내내 할머니는 그 작은 온실 안에서 따뜻하게 남편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눈이 쏟아지는 날에도 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안전하게 새해가 밝았다. 할머니는 주민들을 초대해 떡국을 대접했다. 손수 만든 떡국이었다. 주민들은 할머니의 집에 모여 함께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도 잘 부탁해요. 할머니의 인사에 주민들도 화답했다. 할머니,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 할머니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 유언 같은 이야기였다. 내가 언젠가 더 이상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되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내가 못 가더라도 남편한테 음식은 가져다 줘요. 누군가 대신 가서 차려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부탁을 기억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유골을 옥상에 뿌려주세요. 남편 곁에. 할머니, 괜찮아요. 나는 준비되어 있어요. 남편이 30년을 기다렸잖아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되면 가야죠. 할머니의 말은 담담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전했다. 민준도 숙연해졌다. 할머니가 떠나시면 우리가 약속 지켜드려야 해. 응, 꼭 그렇게 할 거야. 부부는 서로를 꼭 안았다.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일상의 소중함, 사랑의 깊이, 약속의 무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옥상에는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봄꽃을 들고 옥상에 올라갔다. 여보, 봄이 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개나리가 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31년째 이어지는 사랑. 그 사랑은 계절과 함께 흐르고 있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주민들이 준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책 출판 기념회였다. 106동 커뮤니티 공간에 주민들이 모였다. 30년의 약속, 한옥순,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 책 제목이 현수막에 크게 걸려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며 감격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이 할머니에게 책 한 권을 건넸다. 표지에는 석양을 배경으로 옥상에 서 있는 할머니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아름답고 애틋한 이미지였다. 책 낭독회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이 돌아가며 책의 일부를 읽었다. 할머니의 첫사랑 이야기, 결혼 생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30년간의 변치 않는 사랑. 매일 저녁 6시, 할머니는 계단을 오릅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 쉬엄쉬엄. 그 시간은 할머니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남편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니까요. 정인호가 읽는 부분에서 여러 주민들이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낭독회가 끝난 후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요. 아니,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남편이 떠났을 때 나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 때문에 견뎠어요. 매일 만나기로 한 약속. 그 약속이 나를 살게 했어요. 주민들은 숨죽이며 할머니의 말을 들었다. 이제 나는 알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3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책 출판 후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사랑에 감동했다. 30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옥상에 갔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요즘 사람들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데 댓글들이 달렸다. 대부분 감동과 존경의 메시지였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106동을 찾아왔다. 그들은 할머니의 기사를 보고 왔다고 했다. 저희도 할머니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할머니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서연이 그들을 할머니께 안내했다. 할머니는 젊은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앉아요. 젊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30년 동안 어떻게 변치 않을 수 있었어요? 비결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비결이라.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남편을 생각했을 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저녁에 만나야지 하고 그게 하루의 목표였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특히 처음 몇 년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됐어요.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젊은 남편이 물었다. 후회는 없으세요? 재혼하셨으면 더 행복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없어요. 나는 내 선택에 만족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에요. 젊은 부부는 감동했다. 그들은 할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돌아갔다. 떠나며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는 모습을 할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노부부, 젊은 연인, 심지어 학생들도. 할머니의 집은 작은 사랑의 성지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최근 남편을 잃었다고 했다. 저도 할머니처럼 남편을 그리워해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슬퍼해도 돼요. 울어도 돼요. 하지만 살아야 해요. 당신 남편도 그걸 원할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혼자서.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이 있잖아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성은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같은 슬픔을 겪은 사람으로서의 위로였다. 계절은 다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다. 할머니의 81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주민들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생일 당일 저녁 6시. 할머니가 옥상에 올라가자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케이크와 촛불, 그리고 따뜻한 미소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다. 어머, 이게 할머니 81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할머니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남편과 영원히 함께하길. 그리고 이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파티가 끝난 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이야. 우리 이웃들이 축하해줬어. 참 좋은 사람들이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주민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 더 옥상에 남아 있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31년이 지났네요.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독백은 밤하늘로 올라갔다. 별들은 반짝이며 그 말을 듣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내가 곧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당신을 만나러 올게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다. 옥상은 고요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곳에 남편이 있었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계절은 다시 겨울을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다. 무릎뿐 아니라 심장도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는 것은 피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저녁 6시 옥상으로 향했다. 주민들의 걱정은 깊어졌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대신 가드릴게요. 할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서연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괜찮아요. 내 발로 걸어서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다. 주민들은 더 자주 동행하기로 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3월 어느 날 봄비가 내렸다. 할머니는 우산을 들고 옥상으로 향했다. 서연과 현주가 함께였다. 계단은 젖어서 미끄러웠다. 조심하세요, 할머니. 세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8층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섰다. 숨이 가빠 보였다. 할머니. 서연이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는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다. 괜찮아요. 잠깐만.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현주가 재빨리 119에 전화했다.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위험해요. 안 돼. 옥상에 가야 해. 할머니는 계단을 오르려 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할머니는 심장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심부전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무리는 절대 금물이에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불안해했다.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최소 2주는 보셔야 해요. 2주요? 그럼 그동안 할머니는 남편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31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병실에 도착한 할머니를 주민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왔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머니 대신 옥상에 다녀올게요. 서연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해요. 남편한테 내가 아파서 못 갔다고 전해줘요. 곧 나아서 갈 거라고. 알겠어요. 할머니. 그날 저녁 6시. 서연은 할머니가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옥상에 올라갔다. 할머니의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할머니 남편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오늘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서연은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해 할머니처럼 행동했다. 할머니가 2주 후에 오신대요. 그때까지 제가 매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다. 서연은 그 바람 속에서 뭔가를 느꼈다.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이곳에는 정말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이튿날부터 주민들이 교대로 옥상에 올라갔다. 각자 할머니처럼 음식을 가져가고 할머니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4층 박현주예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셔서 직접 오시게 기도해 주세요. 6층 정인호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따뜻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방문은 계속됐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전해 주었다. 할머니, 오늘은 민수 씨가 다녀왔대요. 할머니 남편분께 잘 말씀드렸대요. 할머니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움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2주가 지나고 할머니는 퇴원했다. 주민들이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옥상에 가고 싶어 했지만 주민들이 말렸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내일 가셔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기다릴 수 없었다. 저녁 6시,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서연과 현주가 양옆에서 부축했다. 옥상에 도착한 할머니는 평소 자리에 앉았다. 2주 만이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못 왔어요. 아파서.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31년 만에 처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다. 하지만 우리 이웃들이 대신 와줬어요. 당신도 만났죠? 좋은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꺼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내가 다시 당신한테 올 수 있게 된 날이니까. 석양이 하늘을 물들였다. 할머니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주민들에게 말했다. 나는 행복해요. 남편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을 만났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당신, 보고 싶었어요. 나도.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만날 수 있어.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행복한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창밖에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했다. 할머니, 오늘은 5층까지 걸어 올라가 볼까요? 서연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한 계단씩. 할머니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꾸준했다. 4월이 되었다. 벚꽃이 만개했다. 할머니는 벚꽃을 보며 남편을 생각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도 벚꽃 피는 봄날이었다. 60년 전이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게. 할머니는 옥상에서 벚꽃 가득한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당신은 수줍게 웃었어요. 나는 그 웃음에 반했죠.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젊은 날의 사랑이 되살아났다. 그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5월, 할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을 권했다. 할머니, 이제는 정말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은 엄중했다. 할머니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뭐예요? 할머니? 저녁 6시에 잠깐이라도 옥상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의사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1시간만요. 그것도 휠체어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옥상에 갔다. 주민들이 번갈아 가며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엘리베이터로 7층까지 가고 나머지는 주민 몇 명이 휠체어를 들고 올랐다. 무거울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전혀 안 무거워요. 거짓말이었다.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힘들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꺼이 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옥상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내려 평소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남편과 시간을 보냈다. 여보, 나 이제 많이 아파요. 곧 당신한테 갈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평화로웠다.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기대하는 것 같았다. 6월이 되었다. 6월 12일이 다가왔다. 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31년이 되는 날. 할머니는 특별히 그날을 기다렸다. 2025년 6월 12일. 남편 박종호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1년이 되는 날. 한옥순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특별히 외출 허가를 받았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서연이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31년 전 장례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다. 예쁘게 입고 가야죠. 특별한 날이니까.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서연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할머니의 특별한 날을 함께하고 싶어 했다. 106동 입구부터 옥상까지 주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할머니, 환영합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할머니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7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향했다. 휠체어를 4명의 주민이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계단 곳곳에 흰 국화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를 위한 주민들의 배려였다. 할머니는 그 꽃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모두 고마워요. 옥상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자리 주변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마치 작은 정원 같았다.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내려 천천히 평소 자리로 걸어갔다. 서연이 부축했다. 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가방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꺼냈다. 31년 전 그날 만들려던 바로 그 갈비찜이었다. 여보, 31년이 지났어요. 당신이 떠난 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동안 나는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이 시간, 이곳에서 당신을 만났어요. 주민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할머니와 남편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사냐고, 왜 나를 두고 갔냐고 원망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당신은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여기 이곳에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걸.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우리 정말 행복했죠? 25년이 짧다면 짧지만 우리에게는 영원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축복이었어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펼쳤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찌개. 31년 전 그날 내가 만들려던 음식이에요. 이제야 대접하네요. 늦어서 미안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이제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했다. 괜찮아요. 나는 준비됐어요. 오히려 기뻐요. 드디어 당신을 제대로 만날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가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60년도 더 된 사진이었다.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 찍은 거. 당신은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하고 나는 계속 웃었죠.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젊은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다시 이렇게 젊어질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만나면?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그리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갈게요.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오늘의 노을은 유독 아름다웠다. 주황색과 분홍색, 보라색이 어우러져 하늘 전체를 수놓았다. 와, 오늘 노을 정말 예쁘다. 할머니는 감탄하며 하늘을 바라봤다. 그 모습은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녀 같았다. 여보, 보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노을, 우리 함께 보고 있죠? 할머니는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봤다. 주민들도 함께 침묵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지켜봤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이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다.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31년. 길었지만 당신과 함께라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돌아봤다. 31년간 매일 앉았던 자리, 수많은 계절을 함께한 자리. 다음에 또 올게요. 내일도, 모레도. 할머니는 천천히 옥상을 나섰다. 주민들이 휠체어로 할머니를 모셨다. 계단을 내려가며 할머니는 뒤를 계속 돌아봤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 내가 더 이상 옥상에 못 가게 되면 당신이 대신 가줘요. 남편한테 음식 차려주고 이야기해줘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괜찮아요. 나는 행복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울지 마요. 이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남편과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걷고 있었다. 옥순아, 행복해?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벚꽃길을,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 길을. 일주일 후, 6월 19일 새벽, 한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병실에는 서연과 몇몇 주민들이 함께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다. 할머니.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다른 주민들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할머니가 원하던 곳으로 갔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화장했다. 그리고 6월 21일 저녁 6시, 주민들은 할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할머니가 평소 앉던 자리, 주민들은 그곳에 할머니의 유골을 뿌렸다. 바람이 불어 하얀 재가 하늘로 흩어졌다. 마치 할머니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할머니, 이제 남편분과 영원히 함께 하세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다른 주민들도 각자 작별 인사를 했다. 할머니,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따뜻해졌어요. 편히 쉬세요. 할머니, 석양이 하늘을 물들였다. 오늘의 노을도 아름다웠다. 주민들은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노을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주민들은 할머니의 약속을 이어갔다. 매일 저녁 6시 교대로 옥상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놓았다. 할머니처럼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가져왔어요. 주민들은 할머니에게 말하듯 이야기했다. 그리고 할머니의 남편에게도. 할머니가 곁에 계시죠? 이제 두 분 함께 계시니 좋으시겠어요. 계절은 다시 흘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106동 옥상에는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다. 한옥순 1944에 2025 31년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준 분. 표지석 옆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다. 주민들이 교대로 가져다 놓는 꽃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106동을 찾아왔다.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의 사랑을 돌아보기 위해 저도 제 배우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네요. 방문객들은 옥상에 올라가 잠시 묵념하고 갔다. 그곳은 사랑의 성지가 되었다. 1년 후 서연은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이름은 옥순이로 지었다. 할머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이 아이가 할머니처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아기를 안고 옥상에 올라갔다. 할머니의 자리에 앉아 아기에게 이야기했다. 옥순아, 여기 내 이름을 물려준 할머니가 계셔. 정말 멋진 분이셨어. 너도 커서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서연은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내 이름을 물려받아 줘서
서연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다. 마치 할머니와 남편이 함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할머니, 행복하시죠? 서연의 물음에 대답하듯 바람이 다시 불었다. 벚꽃 꽃이 피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날 저녁, 백육동 주민들은 다시 모였다. 할머니를 추모하는 일주기 모임이었다. 옥상에 모인 주민들은 각자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나눴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을 31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주민들의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모두 약속했다.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겠다고. 석양이 지고 별이 떴다. 백육동 옥상은 별빛 아래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뭔가 있었다. 사랑의 기운이, 할머니의 영혼이,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옥순 할머니와 박종우 씨가 함께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손을 꼭 잡고 영원히, 여보,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야. 응, 영원히. 두 사람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영원히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백육동 주민들의 마음 속에,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랑은 영원하다. 진실한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 한옥순 할머니가 31년간 보여준 것처럼